과거에는 동지였지만 지금은 숙적이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인 운명을 건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오늘 빠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박자 쉬기로 했습니다. 딱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기습 제명을 둘러싼 파장은 당내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어제였죠.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뜻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고위 결정은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게 열흘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켠에서는 원래는 제명 결정을 뒤집을 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가 이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흘의 시간을 더 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정을 연기를 했을 뿐 제명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닌 거죠. 어제 저희 채널A가 최고위를 상대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4명이 제명 찬성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제명은 기정사실이고 열흘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 열흘의 시간의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열흘이라는 이 한 박자 늦추는 시간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 보면은 네. 징계 의결서를 발송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어제 이제 그 징계 의결서 그 결정문이 나왔을 때 두 번이나 이제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썼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냐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절차적인 흠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불러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르는 번호로 바로 전화로 왔다. 이제 이런 그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의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이제 정치적인 측면인데 오늘 아침에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네. 또 어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오늘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반대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여론을 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최종 판단은 그때까지 조금 늦추면서 네. 저는 그래서 제명을 안 할 가능성이 어제에 비해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높아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 네. 그런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아하.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하자를 없애고 명분을 좀 쌓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 이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거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결정을 바꿀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최고위에서는 유보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의원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 모습인데요.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11시 전후에서 모두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 안에서는 추정컨대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아까 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당 내에 이견이 좀 많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 주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요. 제명 결정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이른바 계엄에다가 빗대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 열흘이라는 의미가 재심 신청을 하면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없이 그냥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결정이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이 효과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친한계에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했는데 친한계에서는 지금 장난하냐, 교활하다 뭐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해결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러니까 당을 위하고 저 징계가 적절한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뭐 그런 식으로 싸우면 되겠지만 만약에 당의 앞길과 관련돼서 본인들의 어떤 행보가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한 이후에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에요. 그 부분이 짤막짤막하게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분명히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래야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징계 문제는 또 징계 문제대로 이게 적절한지 또는 합법적인 규정에 맞는 징계인지 그렇게 나눠 다퉈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거 늘 같이 갖고 가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공방만 있는 거예요. 가처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징계가 확정되게 되면 이게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돼서 인용이 된다면 징계가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경락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봐라, 너네들이 나를 찍어내기 위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인 전쟁으로 가는 거라서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늘 내가 커가는 방식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은 누군가 돈키호테처럼 네. 풍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싸워가면서 내 공론을 얻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저도 의원총회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 좀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과하고 정치적 어떤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네. 당에는 굉장히 이롭거든요. 그런 차원에 어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